음, 이제 8월 달이고 이제 좀 있으면 9월이 오는데도 아직까지 좀 더위가 많이 묻었고 삶의 어떤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데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느끼지는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좀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사람 좀 부러워했고, 아, 삶을 섬세하게 느껴가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게 왔던 이해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조금씩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알게 했던 이유가 제가 얘기했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삶에서 상실을 많이 겪었어요. 관계로서의 상실, 뭔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책임지지 못했던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책.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상실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상실은 실직이죠. 역할을 가졌다가 실직.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 또 회사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졌던 분들이 그 역할에서 탈락이 됐을 때, 뭐 승진이 안 됐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좀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상실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동의시가 많이 돼 있고, 그 의미 부여가 많이 돼 있으면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실직이죠. 지금 제 상황이기도 하고. 실직 됐을 때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은 이제 좀 보통 활동적이고 일을 하면서 역할을 책임감 있게 행할 때, 그 의미 없는 삶은 그 책임질 역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이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승진을 바라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해해봤던 거는 전 백수잖아요. 그래도 뭐 백수인데 백수로 동일시는 안 되더라고요. 백수도 하나의 역할로 치면 백수로 동일시가 돼 있으면 저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백수가 아닐 때만 의미를 찾을 텐데 백수라는 거 역할에 동일시가 안 되길래 이제 의미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의미라는 게 뭔지.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의미 있다. 그게 감정적으로 특별한 내 삶의 투사가 된 그 특별한 시기, 그때만 의미가 있고, 그 시간관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아니고 쉬는 시간, 쉬는 시기, 아니면 어떤 사회적 역할로서 너는 우리 가족에서 그런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고 내쳐지듯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만 잃어버리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백수든 일을 하든 이렇게 강의를 하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역할은. 왜냐하면 정말로 그 상실을 자주 겪었을 때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의미를 잃어버렸다 할 때 여기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의미거든요.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의미가 다수의 의미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진 건데 그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직업적인 동의시도 생겼죠. 사회적 역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 이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동의시가 됐어요. 이 의미로 모든 걸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잃었을 때 오는 충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이 인간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저도 제가 의미를 가졌던 게, 만약 이 강의라면,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우울하거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할 텐데, 우리 자체가 의미라는 걸 깨닫는다면 조금씩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은 조금씩 덜 동일시 되고, 그거와 연관된 책임에서 뭐 미안해서 두려워서 하기보다는 덜 동일시 되는 데서는 가벼움에서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거든요. 하나의 의미가 이제 다수의 의미로 동일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 역할이 본질적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산다는 생각도 없거든요. 실제로는 정말로. 근데 그게 보통 상실로 와요. 그런 삶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가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한번 있어 봐라. 상실로 보통 와요. 왜냐면 뭔가 잘 풀릴 때는 그러면서 동일시에서 뭐 좀 깨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역할에서 부단히 책임지려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 그때 오기도 하고 뭐 어떤 소속된 데서 내쳐지거나 직업적인 실직이 오거나 뭐 이혼이 오거나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보통 거기서 많이 이제 거기서 깨지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 복이거든요. 여기서 도덕경에서 늘 노자가 늘 강조하는 게 재앙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재앙이 있단 말이, 우리가 이 역할을 얘기했던 거는 저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했었고, 그거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해로는 저는 로또밖에 없었어요. 일단 로또가 돼야지 어, 내가 책임 안 지고 놀고 먹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제 한계가 이제 거의 로또예요. 로또 되거나 아니면 뭐가 이제 주식 부자, 뭐 부동산 부자 이거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소유랑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유랑 상관없었고, 동일시의 문제였다는 거나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직업이 나니까 이게 나지. 내 직업이 나지. 누구나 다 그러잖아. 그 직업을 반복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이것과 의미 부여가 당연히 많이 되고 동일시 되잖아요. 또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많이 맡았던, 가정주부로서 늘 살아왔던 사람한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 끝에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좀 지쳤었고, 어떤 거를 했을 때. 그리고 제 마음을 보면 좀 피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책임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 들 때. 그때 이제, 과거에는 저는 이제 그땐 퉁 치고 그냥 또 의미를 찾았거든요. 내가 또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뭐 어떤 걸 바꾸거나 이렇게 했지.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이제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여기 분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분한테 한번 했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요새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할지 모르는, 역할이 없잖아요. 뭘 할지 모르는 이 상태로 그냥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역할도 애매하잖아요. 역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알았어. 아, 이게 직업도 동일시가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백수라는 판단이구나. 뭐 이런 게 바로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아, 그래서 좀 가볍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직업을 가지든 안 가지든. 동일시거든요. 그런 것도. 직업적 동일시. 대부분 많은 동일시가 있는데,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꼭 직업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직업이 없다 그래도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저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하는, 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근데 이제 그게 동일시가 너무 강할 때는 모든 게 이제 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부담감도 있고, 이걸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되게 크죠. 근데 이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든 어, 여러분이 의미 자체이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거기에 오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없는 삶에 대한 판단이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의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를 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영원히 해방돼요. 의미에서.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잃어버린다는 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기가, 여러분 모두가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걷든 눈앞을 보든 우리 자체의 삶이 의미 자체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정적인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 하면 이제 특별한 느낌 들 때 의미 있다 그러고, 이제 의미가 없다 할 땐 좀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이럴 때 의미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판단으로 의미와 의미 없다가 하는데, 요 의미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감각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의미가 없어, 사는 게 의미 없어 할 때 이제 퉁치거든요. 그래, 의미 없지 하고. 근데 이 의미 없음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의미, 아니면 우리 존재 항상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눈앞이다. 지금 전부다. 이게 전부다. 근데 어, 그런 거. 그러니까 바다님의 가장 큰 명징하고 명백하고 자명한 의미는 바다님이거든요. 진짜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지. 직업이, 바다님의 직업, 바다님의 나이, 이렇게 얘기하면 녹화되고, 나이, 한 번만 얘기할게요. 뭐, 그런 모든 여자, 이 모든 것 이전에 바다님의 진짜 의미는 그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거꾸로 된 것처럼 부가적으로 내가 동일시 돼 왔던 것이 의미가 부여되면 이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덕이 심하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이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가 또 해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을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 나는 이 역할을 맡기 싫어, 맡아,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해방은 이게 정말로 난가? 이제 그런 의문을 조금씩 품어 볼 수 있는 거죠. 직업이 난가? 어떤 역할이 난가? 그 관계성 속에서 보통 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난가라고 한 뭐 의문만 띄워놓으면 썰로 균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편의점 오래 했잖아요. 그때 한번 내가 지겨워 할 때 의미를 좀 잃어갈 때 그때 나는 왜 내 직업과 동일시하지? 이런 생각 그때 잠깐 했었고 강의 중에 한번 얘기했었고 역할 막 이때도 역할 할 때 이렇게 막 장명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약간 난 직업과 동시하네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강의할 때랑 일할 때랑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감이 좀 오더라고요. 뭐 계속 그 인연에 따라 변하는 게 뭐 어떤 게 나아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지만 4, 5년?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지겨움의 형태로 었어요. 지겨워 막 이랬거든요. 일하는 거 지겨워 막 내가 하기 싫어 막 이런 걸 실제로 이제 나중에 상실을 봤을 때는 이미 솔직히 좀 자명한 게 좀 있었고 뭐 의미라든가 정말로 안다는 게 무엇인지 뭔가 자명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는 게 뭐 아는 게 의미고 의미 자체가 존재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제 의미다, 존재다, 진짜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아는 대상과 아는 자가 따로 있지 않은 그냥 바다님이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바다님이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뭔가 뭐에 대해서 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붙는 거. 나는 내가 무슨 직업인지 안다. 난 내가 진리를 안다. 이건 두 번째로 붙는 어떤 동의시고 그 모든 말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섬세하지만 모른다고도 표현할 수 없어요. 어, 나는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안다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태양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 너무나 명징하고 자명하잖아요. 솔직히. 바다나 바람도 마찬가지로. 바람은 그 자체로서 자명한 거지, 바람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뭐 많이 숙고를 했거나, 어떤 의미를 찾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바람인 이유, 의미를 찾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자기동일시라는 게 어렸을 때 생겨서, 내가 누구지? 내 의미는 뭐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뭔가 그럴듯한 질문이죠.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 그럴듯하고 철학적인 이 질문에 꼼빡 이렇게 넘어가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어떤 안타까움이죠. 나는 뭐 하여튼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좀 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 근데 답은 따로 없는데 뭐 삶과 죽음이 뭐지?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의미. 그게 이제 보통의 철학에서 많이 하죠. 의미나 이런 거. 근데 너무나 단순한 사실, 너무나 평범한 이 진실이 관가가 돼서 사실 그렇게 의미 없음을 판단하기 이전에 의미를 찾았다고 좋아하기 전에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자세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갑자기 다음에 또 돌이켜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듯이 모른다는 자세로 그냥 정말로 모르면 모든 걸 알거든요. 모든 게 자명해요. 정말로 모른다는 것에서 모든 저항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른다는 것 자체를 저항을 포기하진 않고 아는 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자, 아는 자가 되긴 해도 실제 의미와 실제 아는 것을 이제 좀 깨닫기는 좀 멀어지는 거죠. 우리 대체로 그래요.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아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이 모르는 거를 진정으로 내맡긴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는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존재고, 어떤 의미랄까, 가치에 매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 자신이지, 어떤 감정 상태로 특별하게 투사되거나 어떤 특별한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특별한 직업에만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위, 특별한 어떤 거에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약간 투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그랬고. 근데 다행히도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 없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이게 이제 중단됐을 때도 상실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부여가 되면 저도 뭐, 어느 정도 되면 또, 예, 뭐, 솔직히 상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움이죠. 뭐, 이렇게 아쉬움? 아, 같이 하시던 도반분들하고 이제 뭐, 잠깐 못하네? 이 아쉬움은 좀 인간으로서 있는데, 나의 삶의 의미를 잃었어 하고, 뿌리 기둥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이 그대로 의미 자체거든요. 물 한잔한 먹는 모습, 눈 깜빡이고, 지금 저를 바라보는 이 시선 모두가, 빛이고 의미거든요. 여러분의 실상 그 자체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의미 얘기하시길래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해야겠다 싶었던 게, 원래는 이제 수학 도형을 이용해서 뭐 약간 그런 얘기 하려다가 칠판이 없어가지고, 그건 다음에 해야지 하고, 예. 의미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아, 뭐, 하여튼 직업적 동의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백수인데 백수라고 왜 동의시가 잘 안 되지? 막,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지? 뭐 이러다가, 뭐 그런, 그 의미부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그냥 바로 이해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바로 이해가 돼서. 사실 저의 의도는 항상 그건데, 어떤 의미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실직,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그걸 멈췄을 때 또 의미를 잃어 하거든요. 아, 이제 내 의미를 잃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일상을 살라 그러면, 제 얘기이기도 한데, 의미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힘들 때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의미를 잃어버릴 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제 그걸 보는 시각, 오직 하나의 의미, 그게 드러나기 위한 그건데, 우리는 그게서 자기를 좀 기다려주거나 믿어주거나 하기보다는 얼른 다른 의미로 또 대체를 하는 그 마음이 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영원한 거는 놔두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은 소유하거나 잃거나가 아닌 그걸보다는 이제 늘 소유하고 잃고 여기서만 또 뛰쳐나가는, 잠깐이라도 자기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얼른 대체하는 쪽으로만 가는 그 마음이 좀, 하여튼 뭐, 우리 삶에서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역할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괜찮거든요. 회피하고 싶거나 지기 싫을 때 한번 앉아봤으면 그 말을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책임지기 싫은데, 난 내 역할에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야,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되나?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환상을 강화시키는 쪽인데, 포기해도 된다고. 한번 놔도 된다. 그러면, 한번 넣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사실 딴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비난이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를 하다가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도 큰 용기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미 자유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어떤 판단이나 개념으로 우리를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삶의 의미로 여러분을 제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동일시거든요, 그것도.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평등하다. 모든 게 평등하다 하는 게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이렇게 있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의미, 소중함을, 자기 삶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쟤는 의미 있는 삶 살고, 뭐 저도 판단한 적이 있는데, 저 일 안 하네? 저거 의미 없죠. 저도 판단한 적이 있는데, 제 판단이었어요. 남을 판단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를 판단했어요. 쟤 뭐 아무것도 사회에 쓸모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남을 판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판단한 거고. 그런 걸로 규정 지어지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이 직업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고 역할 이전에 직업 이전에 항상 있어 왔던 정말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딱히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렇게 평범한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이제 묘사하고 설명하고 이름 붙이고 동의시 되는 쪽에만 이제 익숙해져 있는 요거 차이뿐이에요. 되게 익숙해져 있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역할이 가장 크죠. 그래갖고 저도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그런 걸 외적으로 이제 벗어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역할을 이제 안 하면 그게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역할에서 해방돼야지. 근데 실제 진정한 해방은 그렇게 오진 않아요. 이건 또 약간 갈아 끼우는 건데, 이렇게 해도 또 나름 또 나중에 동희 씨가 됐겠죠. 나는 이제 역할에서 해방된 자라고 동희 씨가 돼가지고 또 그건 나름의 또 동희 씨로 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 핵심은 이제 그런 역할과의 동희 씨가 가장 크죠. 그런 거 아니면 자기 규정이라 표현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이제 자기를 뭐다 규정해가지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게 크지. 그런 역할을 실제로 맡고 있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맡고 있다 그래도 그 자기 규정이나 자기 판단이 강할 때, 동시에 강할 때는 그런 거 많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남 얘기는 아니지만 나 이런 사람, 나 부녀 회장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고생하잖아요. 나는 뭐 저도 뭐 저 자신을 15년간의 편집실 일했어 하면서 그때 좀 깨진 것 같은데, 맨날 그 강의 때도 그 얘기 하더만 제가 제 스스로 하면서 느꼈거든요. 아, 이게 부심이 막 붙어 있네. 오래 했다. 나는 오래 했어. 이 역할을 오래 맡았어. 이래갖고 정말 그러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아예 억압돼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여러분하고 이제 실제로는 한 3, 4년 했지만 책임감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걸 이제 제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책임감이 왜 없지? 이렇게 판단이 좀 했었거든요. 좀 됐거든요. 근데 이해가 좀 바뀌었는데 어떤 책임감, 역할로서의 안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시간 오늘 강의는 책임지겠어.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한 번도 안 생겨서 나는 좀 이상한가 이랬는데, 그게 보통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지만 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저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책임져야지 뭐 역할을 맡았으면 요구에 이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책임감 안 생겨도 그냥 하자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판단이 아, 내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하면서 최근에 제가 제 스스로도 좀 자명한 게, 이게 아는 자명한 게 아니고 안다 모른다 자명한 게 아니고 좀 자명해지는 게, 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지고, 뭐 안다 모른다 아니면 됐다 아니면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라는 사실에 좀 기뻐요. 그런 것들. 왜냐면 저 혼자만의 해방이라기보다는 모든 존재에 어떻게 보면 또 해방이라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모든 사람의 이미 저 혼자 개인이 뭐 그랬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의 실상이 그냥 조금 먼저 본 것뿐 그런 거지, 모든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 개인만의 또 일은 아니니까 그거에 좀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로 하나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어떤 개인의 삶이 좀 다르게 보이는, 개인의 삶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음, 의미로서 이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괜히 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면 뭐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의미를 찾기 이전에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신의 의미라는 걸, 이 단순한 사실을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의미를 잃었어. 어디를 찾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 왜 나는 나를 안 봤지? 딴 건 다 찾았잖아. 의미 어떻게 찾지? 뭐 하지? 이러다가 자기는 뭐, 이것만 빼고 다 보잖아요. 뭔 활동을 하지? 이러는데 본인만 안 봐. 단지 단순한 돌이킴이, 그래, 내가 재미 자체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랑 그 자체 아닌가? 근데 보통 딴 걸 찾잖아요. 사랑이 어딨지? 이러고. 근데 그토록 단순하고 뭔가 멀리 있거나 거리라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에 하는 거고,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한도, 대충 와닿든 와닿지 않든 조금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의도는 그냥
의미를 좀 잃었을 때, 어떤 역할을 좀 균열이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좀 빨리 뭔가 급하게 막 바꾸기 이전에, 바꾸더라도 마음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라는 어떤 의문, 균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책임, 그래서 영혼이 해방받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기로서 살아감으로써 있어 의미, 더 이상 찾거나 구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감정은 그래요. 퇴색이 돼요.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퇴색이 돼. 당연한 거거든요. 의미가 막 생겼다가 의미가 쑥 사라져. 그거 말고, 이제, 그거의 모든 것에 그 먼저 있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먼저 있고, 그런 의미가 나중에 투사가 되고, 투사가 되지 않고 그러지. 항상 여러분이 먼저 있거든요. 그 먼저 있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는 게 그 나라는 게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먼저 있는 거. 음, 정말로 그래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도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죠, 당연히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이 먼저와 다음이 아니고 실제로 먼저 있는 거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 있고 의미가 나중에 붙었던 거거든요. 직업도 붙고 나이도 붙고 성별도 붙고 우리 항상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붙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에 오늘 요즘에 본 거, 그 나는 생존자다? 그 잠깐 사화까지 봤는데 그분들 모두도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붙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신이다 후속편? 그건데. 그러면서 이제 세뇌가 되고,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 세뇌도 세뇌인데, 뭔가 이제 폭력이 자행되거나 이럴 때는 세뇌가 먼저 오는구나 그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뭐 이런 요 넷플릭스 말고도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꼬드겨야지 누군가에게 이용을 할 수 있고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폭력이나 이용당한다기보다 이거 먼저 들어오는 것. 그거 보면서 계속, 야, 이브도 그랬잖아요. 그 뱀이 막 먼저, 이브가 믿었잖아요. 뱀이 한 말을.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 없는 존재에서 분리된 존재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단지 창세기의 얘기도 아니고 넷플릭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니까, 그거에 좀 울컥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음. 그 이제 초점은 보통 때렸네, 안 때렸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먼저 들어온 게 좀 안타깝다. 뭐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하와는 남 얘기는 아니죠. 하와도 뭐 저 멀리 예, 언젠가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무의식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이라서 맹목적이고 되게 무의식적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기도 한데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말했을 때 한 번만 의심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의심 한 번 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거 뭐 사과 따먹어 이랬는데 그래 그래갖고, 뭐, 이제, 실제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우리 인간 삶을 그냥 솔직히 얘기한 거라고 저는 그들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그 한 번의 의문,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왜 지혜롭게 돼야 되지? 왜 아는 자가 돼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아는 자 이전에 난 무엇인가, 또 의문을 품을 수 있었다면, 가정이지만, 그렇게 이제 개별적 존재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비유원성에서 비이원적인 존재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얘기예요. 그 남 얘기가 아니고 그거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냥 저도 맹목적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지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 너는 뭐다 뭐 최근에 이제 부모님 오셔서 저한테도 뭐다 하길래 이제는 어쩔 수 있어서 내가 뭐, 저도 이제, 에이, 헛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하니까. 숙명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와도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다 볼 수도 있죠. 하와가 뭐 뭔가 지혜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믿었던 거죠. 제 뱀은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 거짓말 안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믿고, 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갑자기 근데 왜 넷플릭스 얘기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솔직히 제 공감도 많이 됐고 예전에도 한번 그 프로를 했지만 공감도 많이 되고 왜 저 어리석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막 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맹목적인 그 마음이 우리 잘못은 아니고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뭐 의미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지적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너는 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안 사냐?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사냐?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열심히 살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면 남들이 볼 땐 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조금 열심히 살아. 근데 이제 좀 하다가 제가 의미를 품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유지가 돼? 그걸 옛날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막 행복하대요. 늘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어때? 이러면 늘 행복하대. 그러면 그건 전 순진해서 아 진짜 늘 행복한가 보다 그래갖고 그대로 믿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근데 막상 진짜로 섬세하게 관찰해 본 삶은 기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늘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행복했다가 좀뭐 어떤 좌절이 오곤 하는데 그런 이상하게 말만 믿어가지고 늘 행복하다, 늘 즐겁다, 늘 뭐 한다. 그러니까 늘에 저는 이제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서 비교를 했죠. 나는 왜 늘이 안 되지? 이래갖고 늘 나는 왜 유지가 안 될까? 이래가지고 힘들어했거든.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그러면 좀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물어보지 못했죠. 소심해서 니 진짜 늘 행복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의문을 품었던 게 행복이란 게 진짜 뭐지? 뭐 그런 의문도 품었었어요. 유지가 왜 안 되지랑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아마 저도 이제 심리학 쪽으로 공부가 갔고 또 지금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데 정말로 그런데 우리 삶이 내 구미에 맞게 이렇게 뭔가 상태가 뭐 어떤 몸의 상태나 감정 상태가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유지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 유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의 연결성이랄까 흐름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고 이걸 어떤 내가 유지를 하건 누가 유지를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 번도 의심을 안 품어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것도 우린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정 기복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정말로 그런데 감정 기복이 어, 연결 안 시키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야 되지 않나요? 보통. 어,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어떤 우울하다 그래도 근데 내가 떠올려서 어저께는 어땠는지 아니면 잠시 전에 어땠는지 떠올려서 그걸 기억을 해서 연결시켜야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우울하다 하더라도 이 기복 자체가 있나요? 실제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고 떠올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가고 싶다 그럴 때 그 연관성이 원래 없거든요. 기쁨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그전 경험이랑 지금 경험이랑은 또 연관성도 없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5년 정도 계속 무기력하고 뭐 우울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약간의 어떤 퉁치는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음, 계속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느낌상 계속 비슷한 느낌이 오고 다운된 느낌이 오면 나는 5년간 이걸 계속 연결돼서 겪고 있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좀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연결성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워낙 이게 시간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너무나 확고해서 그래서 마치 그런 게 연결돼 있어서 내 하루가 그렇게 실제로 연결돼 있고 날짜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노화는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또 이걸 인연화합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숫자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때 이제 힘을 좀 발휘하죠. 근데 지금은, 어, 여러분들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균열이 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항상,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막 열심히 24시간, 24시간 내내 막 주구장창 하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익숙했던 상식들이 좀 무너지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지금은 생소한데, 원래 알고 있었던, 본래 자기 자신인 거를 좀씩 깨달아가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중간 정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 정도 되면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의 실상이 좀 드러나려고 하는데 예전 습관이 섞여요. 그럴 때 이제 혼란이 오거나 판단이 좀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제 뭐 좀 예를 들어서 의미를 좀 잃어간다.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말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힘이 이쪽으로 어떤 진실로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같이 하는 도반이 있으면 좋은 게 그걸 살아내는 과정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랄까, 무의식적 저항이라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있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뭐, 다 모르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내 삶이 뒤처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뒤처지는 것도 실제로 있진 않죠.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 뒤가 있고 앞이 있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면 뒤도 없고 앞도 없고 오직 본인 삶만 있는데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누군 앞서가고 난 뒤처진다지만 앞과 뒤 이전에 항상 먼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먼저 있거든요. 앞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기 이전에 항상 있었고 뒤라는 생각이 떠올리기 전에 항상 있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있었다라는 그 진실이 우리 모두의 얘기거든요.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났다고 믿든 내가 몸을 가지고 죽는다고 믿든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라는 개념을 좀 바꿀 수 있죠. 이제 앞으로 따지면 뭔가 먼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직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먼저가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항상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뒤처진 사람이 어디 있고 앞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래도 몸적으로 뭐 이렇게 먼저 간 뭐 선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똑같아요. 먼저 간 사람도 없고 나중 간 사람도 솔직히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앞이란 개념, 뒤라는 개념으로 비교 선상에서 많이 두거든.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한 사람 이러고 뭐 나중에 한 사람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어, 정말로. 그래서 공부를 15, 자주 표현하죠. 공부를 15년 했든 2년 했든 깨닫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 공부 길이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 요새 저는 이제 그 길이 뭐죠? 그게 좀 바보 돼가지고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장염 얘기했는데 의사가 물어봐도 언제부터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 언제 그 기간이죠. 그 길이가 사라지는 거 사라지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몰라서 막 대답하는 느낌. 진짜 나 모르겠어. 언제 그러니까 저번에도 누가 뭐 일주일 전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그러니까 이 기간이란 게 되게 저한테는 실제 같지가 않고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우리가 이제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를 때 대충 대답하는 뭐 이런 약간 이런 게 최근에 많은데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일주일, 나름 2주 이런 느낌은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구분조차 좀 솔직히 잘 안 돼서 조금 힘든. 그래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 미리 야, 네 이제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건데 그 기간이라고 하네. 이게 실제로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걸 구분 잘해서 말하면 좋긴 하지만 또 구분이 안 됐을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살아온 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이고, 눈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실제고, 얼마를 살, 모든 게 다 가정이잖아요. 얼마를 살아왔다, 얼마를 살 거다. 가정이 아닌 실제적인 여러분 자신의 어떤 단순하고 아주 아주 자명한 심플한 실상을 사실 깨닫는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정말로 깨달으면 본래 그랬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본래 그랬었구나. 아, 내가 항상 그랬구나. 이 말밖에 없지. 깨달아서 뭐가 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원래 그랬구나. 근데 왠지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아니면 이 들은 말 때문에 몰랐구나라는 어떤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몇 시, 어떻게, 1시, 2시 10분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만 좀 더 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할 말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삶의 의미라고 표현했지만, 삶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이제 아름답게 봐야지, 삶을 아름답게 늘려야지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삶이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좀, 힘들어. 뭐, 이렇게만 해. 힘들어. 이러던데, 이제 진짜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감정적으로 막 뭔가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얘기한 적 있지만,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긴 하는데, 저도 얘기했죠. 감수성이 막 풍부하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약간 이성적인 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진짜 어떤 그게 추하고 아름답고 이런 범주에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같은 맥락인데 그 자체로 아름다움, 그 자체로의 멋짐, 정말로 그냥 외모하고 나이하고 뭐 깨달은 공부를 몇 년 한 거 상관없이 그 다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과 실제 모든 존재에 가끔 그 생각해요. 버스를 타고 모르는 사람들 봐도 각자가 다 멋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각자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내가 못 봤었구나. 나가 친하다고 더 아름답다. 이렇게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기억하고 알던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하고 이게 아닌 기억과 아는 것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사실 그게 정말로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동기가 사실 뭐 성공이기도 하고 뭐도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어떤 마음 깊숙한 곳은 저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인데, 그리고 그거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이제 우리 동기가 감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존재가 그런데 감춰져 있을 뿐이라서 우리가, 아니면 동일시 돼 있을 뿐이라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의 그거는 잘못은 없거든요. 2시 30분, 40분. 조금 이해는 되시나요? 나도 지금 마이크나 이런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빠르게 말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뭐 이해가 되시면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다들 뭐 각자의 아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고통 없다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적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정말로 여러분들은 거기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경험이거든요. 이 생로병사는 경험이고 경험 이전에 항상 있었던 진정한 삶의 평화나 자유는 어떤 자유로운 경험, 자유로운 평화로운 경험보다 훨씬 더 커요. 어,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경험, 아니면 뭐, 자유로운 경험, 깨달음의 경험? 이것보다 더 커요, 깨달음. 진짜 깨달음. 깨달음, 우리가 보통 경험으로 보잖아요. 이 체험, 경험.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있었어요. 깨달음 체험 이전에 먼저 있었던. 크단 말도 안 맞는데 흥분한데요. 왜냐면 이게 막 전하고 싶은 게 이게 훨씬 커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크거든요.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근데 이게 하여튼 그 깨달음 체험으로 또 자기가 스스로 제한시켜요. 나 깨달음 체험했어.
그거에 제한시키기엔 너무 작아요. 작아요. 자유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라는 게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됐다. 뭐, 그 경험 이전에 항상 있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다. 뭐, 경험이긴 한데 경험도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어떤 체험 같은 거기보다 여러분 자체예요. 체험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 그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뭔가 체험이나 경험이나 아는 거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저도 되잖아요. 이게 맞나? 내 느낌인데 맞나? 근데 그냥 그 자체는 어떤 의심이 와도 이 자명하거든요.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태양은 태양 자체로 자명해요. 이게 맞나라고 그런 의문도 안 드는데 하여튼 그런 누군가에게 뭐 인가를 받거나 누군가가 맞다고 너 그래 깨달았어라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도 안 되고 그 자만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잖아. 야, 태양이 너 태양인 거 인정할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하여튼 그 내가 태양이라서 이상할 것 같은데 나를 왜 인정해? 난 난데? 이게 진짜 난 나야 그냥. 이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에요. 난 난데 왜 인정을 받지? 근데 인정받으려면 이제 나 아닌 거 인정받아야죠. 태양은 뭐 섭씨 몇 도고 이런 거 이제 계속 헤아려 봐야죠. 맞나? 체크도 해봐야 되고 섭씨 몇 도인지. 그거는 당연히 확인받고 증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진실한 존재는 증명 영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증거, 증명, 확인, 인가. 우리가 또 그거에 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뭐 점검 받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의도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에 동의시가 될까 봐 점검받는 거지. 자기 존재는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 자기 동의시나 또 오랜 습관처럼 이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 다시 한번 좀 이제 태양이 태양을 점검 얘기하면서 웃긴데 태양이 태양을 점검받진 않잖아요. 바다가 점검받지도 않고 그런 거 바람이 내가 바람이다라고 또 주장하거나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견해, 해석, 설명 필요가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자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의 동의시가 강해서 확신이 오면 깨닫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신, 확신 이전에 있었던 확신, 나는 깨달은 거 확신해. 뭐 그러다가 이제 그 확신 말고 그것과 동의시가 된 거잖아요. 일단. 확신해. 그 어떤 사람은 나 깨달은지 내가 모르겠어. 애매해. 아니면 의심돼. 이것도 동의시가 된 거죠. 내가 의심하는 게 나야. 이래갖고. 근데 의심하든 확신이 있든 차이가 없고 그대로 자명한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자명한 거예요. 의심에 대해서 가장 자명한 건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의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어, 의심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의심하는 그 자체가 의심에 대해 가장 잘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서 약간의 어떤 이해 전환이 났으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이 우리 모두의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따는 당상이거든요. 꾸준히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이게 뭐 그런가? 뭐 이렇다가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는 균열이 일어난 거고, 어차피, 진실이 드러나는 게 더 힘이 세요. 이거는 그것도 힘도 센데, 뭐 이런 판단의 힘이 센데, 이제 본인 마음이 정말로 진실에 와 있다면, 이거는 저는 힘을 잃어가더라고요. 알았어. 저절로. 그리고 나 간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시간이 좀 지날수록 힘이 빠져 있고, 이제 최근에 힘 빠진 게 이제 기간이란 게 지금까지 15년간 아니면 45년간 살아온 나 그런 게 좀 더 힘이 빠지니까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좋은 그런 게 있다. 그런 거에서 이제 감사한 진실이 뭐 그냥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걱정도 많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감정적으로 뭔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투사하지 않는 그 거기서는 편안함 같은 게 있어서 참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제는 되게 시원해 보이시네요.
이제 좀 지금 날씨도 덥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이라 그래도 좀 에어컨 좀 틀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들지만 여러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인가요? 아, 두 번? 두 번이고 한 번이지 실제로 만나서 하는데 중강의로서라도 이렇게 함께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좀 질의응답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듣는. 네, 녹화를